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컸었잖아요. 근데 연준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인플레 지표인 PC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었는데, 예상치 0.2였는데 이거보다 낮게 나온 0.1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가 잡히네. 사람들이 이 안도 심리를 갖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증시도 결국에 이 관련 부분 때문에 떨어졌던 거 어느 정도 반등하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전년도월 대비 2.4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표라는 2%랑 비교하면은 아직도 높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월 대비를 놓고 본다면 확실히 꺾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시간이 흘러서 2%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곧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시작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계속 금리 내려 압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 이상으로 여기에 대한 속도가 조금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굳이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11월 이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예상치를 하회한 점에 주목하면서 인플레의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면서요. 속도는 조금 늦어도 그래도 이 둔화 경로에 확실하게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금리 인하 폭이 올해보다 지금 좀 좁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합리적인 정책 금리를 내릴 만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의 사람들의 안도감을 주는 이런 내용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확률에까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선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엔 증시를 되게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10% 미만으로 사실상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자, 3월 달 금리 인하 확률 지금 50%를 넘기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과거보다 그래도 상황이 그리고 평가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1월 말고 3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요것 때문에 시장이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요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더욱더 좋아지게 될 거고요. 얘가 떨어지면은 조금 이 동결, 둔화세 요런 게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했을 때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 69.46달러로 플러스 0.1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당연히 이 확률이 높아지면서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반도체는 계속 좋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원탑을 달리다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경쟁자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관련 시장의 파이는 커진다는 거잖아요. 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 신규 고객층이 넓어진다 볼 수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고성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급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게 된다면 지금은 편하게 봐도 된다. 지금 나오는 인터뷰를 봤을 때 3, 4년은 좋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좀 보급형 반도체는 중국의 약진 때문에 힘들더라도 고성능은 그대로 밀고 가자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법 보조금 확정이 났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해소돼서 이 부분도 주가에 어느 정도 양호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커지는 만큼 이 통신은 물론이거니와 전력 관련해서도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으로도 한국에서 나름 입지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기서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전선 말고도 변압기, 그 이외에도 원전이나 발전 시설도 지금 조금 안 좋은 소식 들려오더라도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영을 시키면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지금 합병 차근차근 진행한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죠. 모든 부분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합병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밸류업도 같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30% 정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배당락이잖아요. 요거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한국은 화장품 이외에도 이 미용 의료 관련해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톡스 필러를 꼭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 정부 지금 핵심 물자로서 좀 규제가 있다라고 해요.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허가를 받아라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굳이 지금 와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이 법안이 1월 달에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해제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고정 비용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이거 톡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이 조금 증가하는 효과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 가뜩이나 성장세가 많이 보여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날개를 달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갈 수 있으니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 대한 얘기가 트럼프랑 같이 엮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 이익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푸틴 어느 정도 마무리 관계 개선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서방의 규제가 바로 풀리진 않겠지만 요게 만약에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이 중간에 껴서 약간 곤란한 상황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해소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가 또 한 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계속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매출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SG 같은 이런 아스콘 기업들 위주로 우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그쪽에 현장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그러한 건설 기업들도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러면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랫동안 아래에서 기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잘만 이용하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최우선으로 따지고 가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어떠한 호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SMR 투자한 거 이제 수확할 때가 오고 있다. 미국의 테라파워랑 이 주기기 관련해가지고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테라파워는 미국의 빌 게이츠 아시죠? 이 SMR 미국 내에서 이 건설하는 걸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빌 게이츠가 선택해서 여기에 딱 주기기가 들어갔는데 검증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후발 투자들은 분명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야 이거 두산이 선택지로서 매력이 훅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전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 신뢰성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테라파워 SMR 한 기 짓고 끝이 아니라 여러 개를 짓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왕 줌 넣는 거 줌 넣던 곳에 어차피 검증됐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이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수주 잔고를 쌓아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AI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못해도 1,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은 계속될 수 있겠다. 이거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이번 첫 발이 향후 수십 년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는 아주 좋은 이러한 내용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만 이런 상황이냐?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중국이나 일본 등등등도 어떻게든 AI 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의 고객사는 그만큼 넓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단순하죠. 현 정권에서 계속 밀어줬는데 지금 현 정권이 바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줬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혹시 탄압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 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억을 해보자고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AI가 성장하니까 정확히 정비례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AI 밀어주겠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투자가 필요한데 안 한다. 미래 지금 가뜩이나 국가 성장 동력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버린다. 친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미래를 팔아서 당장의 좀 사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일은 아마 민주당이 과거 좀 몇몇 비슷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당장의 사상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등 따쓰고 배 불러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방향을 선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겨우 얻게 되는 정권인데 경기 안 좋은 거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린 첫 수를 자기 손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AI 그리고 글로벌의 AI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련 소식이 나온 한 그냥 편안하게 현재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타이밍에서 수급을 어떻게 보는지 이거 이제 참고해 보도록 하면 딴 거 볼 필요 없이 첫 번째 외국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관 보면 되는데 이 둘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때는 상승한다. 오늘과 같은 일,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물량이 꾸준하게 털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횡보하다가도 훅 하고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지지라인은 여기 노란색 선 481선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돌파하면 이제 61선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네.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이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그랬던 것처럼 추세가 훅 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시면 되는데 아마 조금 더 떨어져서 제 예상으로는 이 매물대 부근으로 좀 맞붙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이제 21,000원 여기 언저리까지 1차적인 목표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를 못한다면 좀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횡보하거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수급 좋고 이게 버티는 힘을 좀 많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물량을 실시간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근에 있었던 고점 부근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여기마저도 확실하게 돌파하고 추세가 잡히게 된다면 그럼 위에 23,500원의 매물대 있는데 이게 그걸 소화하는 과정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이후부터는 수급 좋으면 좋은 대로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이 가는 요거를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산은 방금 본 걸 바탕으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글로 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은 완벽하다.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달라붙게 된다면 현재에 대한 기대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인은 481선 그리고 60일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시면 되는데 아마 21,000원 부근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가 큰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 번 더 빠르게 치고 가는 그림 만약에 여기서 소화가 늦어지게 된다면 횡보나 아니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예상을 하면서 이 가격대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